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검찰이 결국은 민주당사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극렬 반발을 하고 있어요. 뭐 신의 한수라 이런 말이 이제 유행인데 어느 보도를 보니까요. 신의 약수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신의 약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요. 민당 의원들 이 상당수 그러니까 특히 초강경파 의원들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유동규의 경우에는요. 연일 지금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이재명과 그다음에는 김호, 그다음에 정진상 내가 돈을 준 게 맞고 그리고 술을 대접한 것도 다 맞다. 그리고 김용희가 병원에 입원하라고 한 것도 다 맞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요. 이 공소장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언론에 일부 나오기도 하고 또 일부는 직접 유동규 인터뷰를 통해서 유동규가 이제 그대로 진실을 전부 다 지금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전부 이게 사실이고 말이죠. 지금 방금 또 하나 내놓은 거 술 접대와 관련해서는 남욱이가 여성 종업원들하고 말이죠. 유동규, 그 다음에는 이제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술 대접했는데 이 술 대접한 이 문자 메시지를 검찰에서 복원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첫째, 돈 준 것은 남욱의 꼼꼼한 메모에 의해서 전부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정영학 녹취록에 도원 결의한 내용들이 나오고 돈을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술 접대한 것은 술 접대한 관련된 문자를 우리 검찰에서 복원해서 나오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요. 정진상, 김용, 그 다음에 이재명이 일제히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부인의 일관된 전략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항의 내용하고요. 항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정진상이가 좀 자세한 입장문을 내는 거 이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상 뭐 오늘 새벽부터 아침부터 보도를 하려다가 이 이재명 건에 조금 우선적인 우선 순위로 방송하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오늘 새벽에 말이죠. 우리하고 총격전을 벌렸어요. 그래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NLL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강경파, 이 박홍근 원내대표, 그 다음에 박범계, 정청래. 이 박범계, 정청래가 갔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그야말로 이 막말 대가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이 시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이제 협치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선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회견에서 이 박홍근이는요. 야당을 발산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한다. 그리고 국정감사기관에 제1야당 당사를 강제적이고 물리적으로 침탈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되니 자발적으로 수사를 협조하겠다고 이해한 바 있는데 아니 자발적으로 수사 협조하겠다. 그러면 첫날 압수수색에 공소원하게 수색하십시오. 우리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떳떳함을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첫날은 전 의원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강력히 물리력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압수수색하는 이 검찰의 이 와이셔츠, 이 단추가 떨어져 나오고 달걀이 날아가고 이런 이 폭력을 행사한 게 누구예요?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발적으로 협조하겠다? 말로만요? 이게 바로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윤석열 검찰이 우리 협조 의사마저 내팽개친 채 국민 앞에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있다. 아니 이게 보여주기식이에요? 아니 김용희 사무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대표를 시키고 이재명이는 왜 김용 같은 범죄 의혹을 받는 사람을 갖다가 부원장을 앉혔냐. 그러니까 혼자 방탄조끼 입는 것도 불안해. 그러니까 자기의 최측근 2명을 전부 방탄조끼를 입혀갖고 한 사람은 부원장, 한 사람은 정무조력실장. 아주 중요한 보직을 준 거예요. 이게 보직이 아니고요. 이 방탄조끼 입혀준 거예요. 나 만약에 수사하면 너희들이 버텨. 그리고 이 사람들 잡아가면 정치 탄압이야. 이거 용납할 수 없어. 국민들이요 들고 일어나자. 이거 하려고 전부 방탄을 측근들 2명에게 입혀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협치하고
압수수색에 협조한다. 이거 완전히 생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여야의 협치를 파괴하고 민생을 내팽개치다. 국정감사 방해, 협치 방해, 민생 파헤친 거. 그 다음에 또 뭐냐. 낮은 지지율 만회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성을 하라. 이거 전부 반대로 돌리면 돼요. 협치 파괴, 민생 파괴, 국감 방해. 이게 누가 하고 있느냐? 민주당이 하고 있다. 왜 하고 있느냐? 딱 이재명은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의 한 명을 목숨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준 1600만 유권자들하고 지금 등가를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600만 지지자들의 이 투표권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이재명이 지키려고 민생 파괴, 협치 파괴, 그리고 법치주의 파괴를 지금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홍근이 강한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도 또 한마디 했어요. 대통령에게 비속어 대상이 된 민주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면 거부로 당의 총의를 모아서 불사해야 한다. 예. 이거 불사할 때가 따로 있죠. 불사는 이런 것 저런 것 불사하는 것은요. 김정은 앞에서 좀 한번 불사 좀 해봐요. 이런 강한 의지로. 그러면서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 염치 없는 정권, 파렴치한 윤석열 검찰 독재 조건이 민의 전당인 국회 한 발짝도 드러놓을 수 없도록 당원과 싸운다. 자, 민의 전당이잖아요. 민의 전당이라는 말을 정청래는 알고나 하는 건지 정말 이 수준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 없는 그런 정권. 이거는 누구냐? 바로 민주당 5년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정권 뺏긴 거를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정청래요, 박홍근이요, 이재명이요. 오직해야 5년 만에 정권을 딱 뺏겨요. 오직해야. 오직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았으면. 이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파렴치한 정권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박범계 가관입니다. 민주당사가 야음을 틈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검찰과 수사관 17명에 의해서 뚫렸다.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면 제1야당 당사를 이렇게 침탈할 수 없다. 아니 아침 8시에 넘어서 출근길에 압수수색하러 올라갔는데 이게 야음을 틈탄 겁니까? 지금 박범계 눈에는요. 햇빛도 어둠도 구별도 못하는 겁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박범계요. 예. 이런 지금 이 햇빛과 이 밝음과 어둠도 구별하지 못하는 박범계가 장관했으니 문재인 정권의 이 법무부 장관의 수준이 뭐겠어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면 이후잖아요. 조건.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게 만든 장본인데 누구냐? 문재인과 추미애와 박범계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안 정의롭고 안 공정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 내고 나온 거 아니에요. 공정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만들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근거 없는 근자가 가지고 대통령 나온 거 아니에요.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와 상식,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을 강조한 거예요. 자기네가 다 자업자득, 자기네가 자초한 일이에요. 예. 그러면서 박범계 뭐라고 하고 있느냐? 검찰과 감사원은 완전히 몰렴치한 야당 죽이기 수사와 감사를 하고 있다. 자기네가 윤석열 죽이려고 작심하고 징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모든 당원에 똘똘 뭉치고 상하 좌우로 한 몸이 돼서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분연히 싸워 맞설 것을 약속됩니다. 아니 김정은이한테 좀 제발 좀 분연히 싸우고 그런 걸 국민들한테 약속하지. 김정은한테는 사기나 당하고 예? 우리의 적인 김정은 정권한테는 사기당하고 예? 망신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그러한 망신 모욕당한 정권을 교체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국게 맞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이 망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이 내용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진상 뭐라고 지금 얘기했느냐? 물론 이제 어제 그젠가요? 정진상이도 돈 5천만 원 받았다. 딱 나오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오늘 또다시 대선 장관 관련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검찰이 추가 조사할 게 있어서 원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자, 그러니까 당당하게 성실하게 참 좋습니다. 예, 당당하게 성실하게.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아야죠. 성실하게 받는 게. 그게 바로 이 기본 자세예요.
고위공직자로서. 왜냐하면 이거 아주 고위직이잖아요. 정무조정실장. 그러면서 이미 밝혔듯이 제가 대선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다. 그 자체다. 아니 메모까지 가지고 있다니까요. 녹취록, 메모, CCTV, 그 다음에 술집 여종원과의 문자 4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허구라는 거예요. 야, 이런 뻔뻔스러운. 아니 조국 부인 정정심이 인정한 거 하나도 봤어요? 검찰 수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잖아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장시간 묵비권을 행사한 게 조국과 정경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검찰이 수사한 내용, 그들의 검찰이에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마저도 봐줄 수가 없어갖고 전부 유죄. 정경심이 4년형 받았잖아요. 지금 정 실장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야? 이거 틀림없이 유죄 받을 확률이 많아요. 조국의 쌍둥이. 그러면서 저는 이미 검찰 경찰 소환에 응해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지난 9월 16일에 압수수색을 당해서 핸드폰도 빼앗겼고 출국 금지도 당했다. 그래서 추가 소환에 성실히 응해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정진상은요 2014년도 5천만 원만 받은 게 아니라 15년도 이후에도 자금을 받았다, 돈을 받았다. 이러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진상과 이재명은 성남 풋볼클럽 사건과 관련해서 공모 관계에 있다. 이것도 공소장에 써 있는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나무기가 유흥업소 직원하고 서로 주고받은, 그러니까 정진상과 김용을 접대하기 위해서 유흥업소 종업원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최근에 검찰에서 복원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일의 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사건 공소장에는요. 이 나무기가 유착관계를 아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유동규에게 A씨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을 언급하면서 가서 여러 종업원들과 함께 편안히 술을 드시면 술값은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접한 시기는요. 이 공소장에 보면은 유동규가 2013년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성남시 고위공무원과 성남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정진상과 김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흥주점을 방문해서 술과 향응을 즐겼고 남욱하고 정영학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유흥 비용을 대납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서도 유동규는 이미 정진상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100번은 먹었는데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 먹었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정진상.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동규의 이 발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CCTV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걸 보면 녹취록, 이거 정진상과 김용의 유죄, 이거는 뭐 거의 100% 진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남북 간 NLL 인근에서의 포격전, 뭐 많은 전문가들이 7차 핵실험 가기 전에 김정은의 여러 돌아온 행태를 보면 NLL 인근에서의 이 국지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상 국지전을 한번 벌리려고 지금 김정은이가 작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점검한 것 아니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이죠. 오늘 새벽에 처음으로 3시 42분부터 이 북한 이 선박 한 척이 말이죠. 우리의 NLL을 넘어옵니다. 그 서북반 27km 지점에서 3.3km나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NLL이 이렇게 쭉 있으면요. NLL 아래로 한 6, 7km 더 내려오면 북한이 얘기하는 경비 개선이 있어요. 해상 경비 개선. 그러니까 북한은 NLL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NLL에서 6, 7km나 더 우리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이 해상에다가 자기네가 이건 해상 경계선이다. 이렇게 해상 이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볼 때는 이 해상 경계선 안쪽까지, 북한의 경비 개선 안쪽까지 북한 선박 하나를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지, 문재인 정권과 같은지 안 같은지, 이거를 한번 보려고 시도한 거고, 이거는 바로 뭐냐? 제가 보기에는 NLL 지역에서의 국지전 수행 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쉽게 해서 제2의 연평 포격을 시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시 42분에 넘어왔을 때 우리 해군에서는요, 2번에 걸쳐서 경고 사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10발씩 2번 거쳐서 이 AK 기관총, 60mm 기관총으로 경고 사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NLL 북방으로 넘어갑니다. NLL 북방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중국 쪽으로, 현장을 이탈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3시 42분에 넘어와가지고, 한 40분 정도를 우리 군을, 말하자면 경고 사격이 할 때까지 응하지 않고 계속 침범해 왔어요. 이럴 때 이제 북한 군이 우리 NLL을 침탈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 당사를 침탈한 게 아니고, 이럴 때 침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민주당 좀 똑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퇴각을 시켰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5시 14분에, 그러니까 3시 42분부터 4시 15분까지 이 포격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5시 14분에 이 북한 군에서는요, 이 황해남도 장산꽃, 그러니까 이 북한 선박이 넘어온 지역하고 장산꽃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지역에서 우리 NLL 북방해상 완충구역 쪽으로 이 방사포 10발을 발사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장소는 좀 떨어졌지만은 상호간에 일종의 포격전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엄중한 9.19 군사합의 위반 사건이 북한에 의해서 또다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합참은 합참대로, 북한은 참모부는 참모부대로 성명을 각각 발표했어요. 우리 이제 합참에서 당연히 입장문을 내놨죠. 합참. 이제 북한이 말하자면 NLL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로 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이 작전 조치를 취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9.19 합의이자 도발이다. 그래서 이런 적반하장식 주장, 도발 그만해라. 이거는 국제사회,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안정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요. 딱 7분 후에 북한군 참모부도 바로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북한 해상 지역에서 공고 사격을 하는 이런 해산 작정이 제기됐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위적 차원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 이 초기 대응 조치를 철저하게 잘 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그러면서 더 이제 웃기는 것은 바로 뭐냐? 최근에 지상 전선에서의 포 사격 도발과 그리고 확성기 도발에 이어서 해상 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래서요, 이 확성기 도발은 우리가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확성기 도발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네가 이 군사 도발에 대비해서 또 무력 시위에 대비해서 이 강도 높은 이렇게 트집거리를 잡으려고 하지도 않은 확성기 도발까지도 거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박을 보니까 말이죠. 과거에 91년도에 시리아로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가다가 이 걸려든 선박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무포인데, 무포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이 미국 이스라엘의 감시에 걸려갖고 사실상 미사일 인도를 못하고 바로 북한으로 돌아간 배하고 명칭이 똑같이 무포호입니다. 그래서 이 무포호는요, 약 5,000톤급의 벌크선 외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식별해 보니까 무포호다.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에 이러한 이 전력을 가지고 있는 배를 보낸 건데, 사실상 이 배가 말이죠. 이 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문제의 심각성이 의도적으로 NLL을 넘어왔다. 이게 이제 이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함정은 이 무포에 1km까지 근접하면서 경고 통신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측은 오히려 북측 해역에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당 통신을 또 발할 정도로 상당히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 경각심을 좀 강하게 갖고 정부 당국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우리 함정도 출동을 하고 또 우리 전투기도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이 한 40여 분간 진행됐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심각한 도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까지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무모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이번에 상임 고문에 들어왔는데 요즘 이제 북한이 계속 북한 안보 이슈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난 2018년도
도보다리에서 김정은한테 전달했던 USB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서요. 그들은 당시에 북의 경제 발전 계획이라고 얼렁뚱뚱 넘어갔는데 나는 그것을 USB 내용에 따라서 여적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대북 경제제재에 막혀있는 북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막대한 비트코인 지갑을 넘겨줬다는 말도 나돌았고 최근 나돌고 있는 박원순이가 이 북과 거래했다는 암호화폐 소문과도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라. 그러면서 DJ 때는 돈을 요구했고 MB 때도 돈을 요구하다가 MB가 남북정상회담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평양 군중 때까지 열어가면서 열렬히 방북해줬는데 김정은이가 환영해줬는데 방북을 여기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US 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겼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말이죠. 2018년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관련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히고 이 자료는 책자와 영상 형태로 USB에 담겨져서 전달이 됐다고 밝혔고 그 당시에도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김정은과 이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USB 이 문제에 관해서도요. 이거 뭐 대통령실 기록물까지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도요. 대통령실의 기록물을 빼낼 수 있도록 필요한 이 법적 조치가 제기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과 그리고 민주당 동정 그리고 정치권의 이 반응을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